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엇갈린 기업 실적 등으로 인해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나흘 만에 소폭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6.31포인트, 0.1% 내린 16,408.5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전날 대비 2.54포인트, 0.14% 오른 1,864.85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날보다 9.29포인트, 0.23% 상승한 4,095.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게 나온 게 증시 혼조세를 이끌었습니다. 구글과 IBM의 실적이 부진을 보인 것과 달리 이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대형 투자은행들과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자산관리와 채권 트레이딩 매출 증가 덕분에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5억 1천만 달러, 주당 74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감소했지만 월가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발표돼 동반 상승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지난 1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월가 예상을 웃돌며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문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 건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해가는 추세가 지속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000건 증가한 30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4주 이동평균 건수는 전주 대비 4,750건 감소한 31만 2천 건으로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동부와 남부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4월 제조업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은 4월 제조업 지수가 플러스 16.6을 기록해 지난 3월 플러스 9에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동부 펜실베니아와 남부 뉴저지, 델라웨어 등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며 재료를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4자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바클레이즈를 중심으로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6% 상승한 6,625.25포인트, 독일 닥스 30 지수는 1% 오른 9,409.71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깨끗 40 지수는 0.6% 상승한 4,43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4자 국제회담에서 3가국들이 긴장 완화를 위한 1차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안드레이 데슈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시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초기 단계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아침이죠. 하루빨리 진도 여객선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미국을 대표하는 국민 기업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IBM과 구글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다우지수만 소폭 내린 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전강 후 약으로 또다시 숨고르기가 이어졌습니다. 2차선 저항에 부딪히는 가운데 어제는 코스닥 지수도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원화 강세가 지속된 데다 기관들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연일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답답한 항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에 더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총론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민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외국 증권사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전업 신창환입니다. 네, 시장이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대거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주말 앞둔 금요일장이죠. 오늘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고요. 어제장 분석과 함께 오늘 전략도 함께 짜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해외 증시를 보고 주식을 샀는데 이제 물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뭐 너무 막 힘듭니다. 최근에 이제 분석을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뭐 3일 동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특히 이제 뭐 다우존스 지수도 어쨌든 어제 좀 뭐 미세하게 밀렸습니다. 0.1 밀렸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3일 연속 큰 폭의 상승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또 3일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저에게 전화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주가의 시황이 전부 이제 파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과거는 이제 주식이 주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주식이 이제 주고 선물과 옵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파생이 이제 그 줍니다. 과거는 또 작년까지만 해도 올 1월까지면 또 선물이 주였는데 지금은 또 옵션이 주가 돼가지고 더욱더 이 시황 자체를 하려면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이 뭐 청송촌님이 복지부동 이러면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속된 말로 여러분 등 치기 위해서 온 주위에 이제 지뢰를 묻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뭐 주식은 1980에서 2000포인트 사이 오늘까지 이제 15일 공개일도 그 한 달 동안 행복 국면입니다. 행복 국면에서 이제는 뭐 서서히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는 박스권이다 이제 떠듭니다. 이제 뭐 이 앞부분만 해도 눌림목을 주고 추가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많이 떠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복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너무 지치니까 행복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행복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2000포인트의 저항이 엄청 강하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8시에 나옵니다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지금 오늘 어제 이제 5일, 10일 데드크로스가 났고 이제 20일 입평 이제 데드크로스가 곧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20일 입평 그러니까 속된 말로 5일, 20일 20일 데드크로스가 완성되기 전에 주가가 뜨느냐 안 뜨느냐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 저는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 횡보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행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미 증시가 이제 3일 연속 글로벌 증시가 큰 폭에 떠가지고 제가 이제 정당 후약을 계속 부르짖었는데 저도 하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혹시 뭐 미국 증시처럼 1% 이상 떠가지고 2023까지 가느냐 이렇게 볼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갈까 싶어 저도 겁냈는데 어쨌든 간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 상관없는 부분이 모든 것이 이제 선물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돈을 많이 챙겼죠. 또 이제 우방이 있습니다. 풋옵션 매수로 두고 이제 우방으로 돈을 많이 질렀다 이렇게 돈을 많이 이제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약한 모양을 보이니까 기관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공격을 해버리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풋옵션 매수에서 이제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뭐 개인들이 지금 계속 물려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니까 이제 선물도 위쪽, 콜옵션도 위쪽, 풋옵션도 위쪽 그러면 개인들이 물려가니까 이 개인들 물린 부분을 기관과 외국인이 안 풀어주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황을 조금 들었으면 저 시황을 미국 증시가 1% 떴다고 아침부터 공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안타깝고요. 일단 장이 반등이 나오고 뭐 있으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작심했습니다. 작심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개인 여러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해지라든지 아니면 조금 손해보는 선에서 치고 나오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4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이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지수도 그 유럽 증시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도 밤낮 이제,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락가락했고요.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 중에, 그 야간 선물 지수들이 0.9까지 뛰었는데 이거는 어제 이제 완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야간 선물 지수까지 개입을 하고 있고 확실하게 이제 손을 막 대고 있습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있는 부분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글로벌 증시가 떠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뜨면 괜찮은데 글로벌 증시가 뜨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니까 우리 개인들이 계속 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전후에 변곡점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하루 일찍 나왔어요. 변곡점 부분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선행 스팬2에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행 스팬2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며칠 더 움직입니다. 지금 선행 스팬2가 이틀 더 움직입니다. 이틀 사이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변동이 큰데 하루 일부에 변동이 굉장히 클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변동이 크면 뭐를 봐야 되느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두 종목만 보면 해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가 두 개 다 플러스면 장 자체는 조금 플러스고 두 개 다 마이너스면 두 개 다 마이너스다. 혼조면 장 자체는 횡보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에 장이 좋아도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주가가 안 좋으니까 어제 주식이 이제 바로 약세 모양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주식을 꼭 관심 있게 좀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300일의 평이죠. 제가 140만 원에 매도 치고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복지부동시키고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300일의 평에서 저항받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렴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이버가 차트 보면은 주가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 자체가 지금 계력 시장이다. 횡보 국면이 조금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리 유럽 장이 뜬다고 지게지고 그럼 장에 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선물 옵션 동향을 보면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아침에 미국이 뜨고 유럽이 뜨니까 자 하루 빠지고 미국이 하루 뜨니까 오늘 빠졌다. 이틀 빠지니 빠졌다. 3일 뜨니까 오르겠다 싶어서 어제 갑자기 선물을 3,000원 콜로 해가지고 바로 물려버리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다 풋옵션 매도까지 막 이래버리니까 우리 개인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안착한다. 안착한다는 말은 뭡니까? 61평 자체가 올라온 다음에 바탕을 두고 21평 올라갈 때, 2,000포인트 올라갈 때, 이때를 매수 타임으로 잡아야 된다. 지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부동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양다리 아닙니다. 저는 양다리 걸치기도 싫고 절대로 양다리 아닙니다. 저는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쉬어가자는 것이 제가 어중간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하니까요. 어쨌든 오늘 주가가 좀 아침에 좀 뜰 것 같은데요. 뜨더라도 여러분 추격 매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 자리에 현금화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선물의 평균 가격은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을 그려놓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계속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저께 총 260을 한번 깨는 것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고 선물은 지금 121평 자체에 굉장히 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처음 여러분 제가 레버리지 매도 나오면 주가가 어떻다고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계속 사다가 인버스를 사고 레버리지를 팔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레버리지는 뭡니까? 올라가는 거 먹는 거죠. 인버스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 뭐를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레버리지를 계속 살 때 레버리지가 매도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몸조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보시면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이고 특히 코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미비하고 여러분 없는 주식, 쇼핑 주식 뭐 이런 고가주만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코스닥은 여러분 소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면 본전 이상 오면 팔아가지고 무조건 코스닥 가고 싶다. 1등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봇 자체가 여러분 이번 주는 2019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찍고 계속 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어쨌든 간 저는 간건히 오늘 2000포인트입니다. 오늘도 2000포인트에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2000포인트 도전 하지 못하면 다음 주 피봇 자체가 여러분 하방으로 꺾입니다. 피봇이 하방으로 꺾인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오늘 2000포인트 복귀를 못하면 피봇이 하방으로 꺾인다는 것은 주봉 자체가 5월 첫째 주가 주가 자체가 이제는 세봐야 이번 주 말보다 이달 말보다는 약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철히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이달에도 여러분 보시면 양운입니다. 양운이지만 이달의 돛지 모양이 너무 여러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달에 돛지가 안 움직이면 돛지가 안 움직인 다음에 꼭 한번 개구리가 뛰기 전에 하방으로 뜰지 상방으로 뜰지 먼저 뛰기 전에 움츠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의 장세가 여러분 보다시피 4월의 장세가 보통 주가가 100포인트 움직입니다. 한 달에 100포인트 움직이는데 보통 평균 우리가 100포인트에서 120포인트 움직입니다. 한 달에. 그걸 이제 박스 블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달에는 30포인트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영업일 수로는 굉장히 적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적게 남은 게 이제 사극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 선물 옵션 만기가 5월 달에 영업일 수가 3일밖에 안 됩니다. 3일밖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5월 옵션 만기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다음 주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긴장을 바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월이 공휴일이 많아가지고 옵션 만기가 굉장히 짧은데 옵션을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총력전 편다는 것은 하루에 10,000포지션, 20,000포지션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든 눈속여가지고 개인들 돈을 뺏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과연 이 지수가 이번 4월 달에 30포인트 움직임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이 종가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최소 20포인트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움직일 것 같은데 이 20포인트에 우리 개인들의 옵션과 선물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몸조리 좀 하십시오. 진짜 몸조리 좀 하십시오. 여러분 과거 예를 보면요. 아무리 적게 움직이는 달도 80포인트는 움직입니다. 최소 한 달에. 이게 이제 80포인트 움직이는데 지금 30포인트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몸조리를 꼭 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정세가 돈 먹기가 코스닥은 매일 연일 최고가다. 코스닥은 연일 최고가다. 최고가인데 내 종목은 한 개도 안 오른다. 속된 말로 환장한다. 이렇게 하는 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단생 상식은 전년적으로 여러분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의 모든 과열 지표가 나오는데도 계속 땡기는 것은 코스닥만 올림으로써 시장 전체를 눈속임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슬림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서는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2000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상승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 친구는 나와가 매일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복지부동 자체에 깊은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많은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게 낫습니다. 부족한 게 나오니까 절대 넘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느긋한 마음으로 특히 세월호의 애도의 마음을 갖고 또 고난주간의 애도의 마음을 갖고 힘내시면서 묵묵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항시 여러분 편입니다. 정성전을 신청원입니다.
네, 2,000포인트 저항이 매우 강하다. 20일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횡보 이후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다는 분석이었고요. 오늘도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현금화에 주력하자는 당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대응하기 어렵지만 종목만 잘 따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종목 딜리가 어제 무려 상한가에 올랐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레드로버도 수익 더 늘었습니다. 이들 종목들 AS 부탁드리고 그 전에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양 지수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살짝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은 역시나 종목별로 살아있다는 걸 어제 추천주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게 어제 같은 경우가 약간은 시장 하락 대비 테마주라든지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약간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공략했던 코엔텍이라든지 이런 정치 테마, 그리고 DI라든지 이스타코, 쌀 관련주들, 그리고 IT 부품주들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바닥 대비 10% 이상 다들 바닥 대비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 대비 큰 하락이 나와주었다. 다만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애매하게 조금은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레 겁을 먹어서 상승 시 매도하는 전략의 패턴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에 대한 하락세가 더욱더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추천주 딜리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시장 대비 좋은 그런 수익률을 올리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제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딜리 같은 경우에는 3D 테마부터 DMZ 테마까지 겹호재적인 부분들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시장 하락 대비 3D 프린트 종목들이 올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뭐 TPC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MPK, 스맥 전부 다 올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제가 어제 이 딜리라든지 3D 프린터 관련주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사이드 3D 프린팅 컨퍼런스가 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산업통상 자원부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가 3D 프린팅 육성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기대감들이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 해서 일단 좀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제가 어제 이 딜리 같은 경우가 이제 딜리 같은 경우가 시장이 아직 오픈되어지 않은 재료들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 정책 육성책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21선을 지지하면서 61선 돌파형이 나오면서 우하향이 61선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를 지금 완전히 튼 그런 모습들이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들에게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3D 프린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공략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TPC라든지 스맥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모두 급등이 나와주었던 게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 관련주들 대장주 그러니까 딜리를 대장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를 이끌었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일단 목표가를 2,800원 정도로 2,800원 정도로 목표가로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12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일단은 터졌기 때문에 2,800원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서 일단 현재는 수익을 좀 즐기는 전략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 공략을 하면서 9%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왔었고 어제도 아주 양호한 캔들의 모습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6,300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을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으로 돌파를 하면서 가격적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목표가 도달 시 한 번쯤은 수익을 책임 전략으로 봐도 무방하다. 다만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이 대형 미디어를 말씀드리면서 레드로버도 황금 연휴 수혜주로 동시에 레드로버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레드로버를 레드로버도 함께 어제 6% 가까운 급등이 나와줬었죠. 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큰 수익률이 좀 나왔습니다. 해서 이 레드로버가 지금 저항권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 저항권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대형 미디어도 그렇고 레드로버도 그렇고 딜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뭐 거의 손절 없이 3개월 동안 좀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최근에 유료 회원 가입 문의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무료 방송도 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해서 회원 가입을 받아도 다 장기성 회원들만 받지 단기성 회원들은 또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소수정예 회원들 말고는 아직은 회원들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방송 프로그램 집중을 해서 잘 숙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원 미디어나 레드로버 같이 황금 연휴 관련된 그런 재료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좀 들고 나왔고요. 자, 오늘은 코스맥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스맥스 기업 분할이 돼서 재상장이 된 그런 종목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화장품 제조자를 개발 상장하는, 즉 ODM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과 주문 생산하고 납품까지 하고 있는 코스맥스 차이나를 자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코스맥스가 국내외 시장에서 돋보이는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제조자 개발 생산 산업은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코스맥스가 이렇게 성장성이 확실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내에 이뤄질 상해 메이크업 공장 증설로 인해서 2016년까지 코스맥스 차이나 매출액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맥스가 화장품 사업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사업 분야에서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이쪽 사업이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 달에 충북 제천으로 공장을 좀 이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가동, 이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코스맥스 바이유황 매출도 감안하면서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황금 연휴죠. 이제 황금 연휴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 미디어도 그렇고 레드로버도 이제 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 황금 연휴에 따른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유치가 경쟁이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화장품 매출에 대한 부분도 황금 연휴로 갈수록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재료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어제 제가 이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어제 종가에 또 5일선을 안착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적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 목표가로 매수가를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81,000원 정도, 중기 목표가를 9만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65,000원 정도 잡으셔서 황금 연휴에 대한 중국 특수, 그리고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급등 예상 종목 미리 살펴봐 드렸습니다. 코스맥스 역주 관심 가져주시고요. 투자분들도 더 힘내시면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